나는 그래도 임원인데 내가 여기서 진짜 시간당 정말 최저시급만 받고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퇴직하고 나니까 제가 다른 거, 일단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가장 큰 차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예측이 됐거든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이렇게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라든가 뭐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을 추가적으로 세울 수가 있었는데, 회사를 나와보고 퇴직을 하고 나니까 도대체가 상황이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결과가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중간에 어떤 변수를 만날 수 있을지조차도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암흑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세상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퇴직 전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낯선 곳에 제가 혼자 이렇게 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회사를 나오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뭘 했냐. 한 일주일이 회사를 나오고 나서 일주일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하루 뭘 할지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 막막했고, 뭐 연락할 사람도 없었고, 뭐 할 일도 없었고, 도대체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정말 너무 좀 막막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아, 내가 여기서 이 서울에서 있으면, 이 한국에서 있으면 내가 지금 정말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서울을 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태국에 갔고요. 거기서 한 달 살기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하다가 다시 왔는데 여전히 나한테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한테 더 큰 실망을 받고 더 큰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태국으로 떠나서 결국 퇴직 후 3년 기간은 그중에 한 2달 정도를 외국에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퇴직 후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면접 강사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과 연관된 일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강사를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퇴직을 하고 이제 면접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학원에 가서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그 면접 강사가 되기 위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집으로 딱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요. 상담 데스크 상담 실장으로 일해줄 수 없겠냐고. 근데 말이 상담 실장이지 상담 그냥 직원이거든요. 그 요만한 데스크에 딱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 받고, 그다음에 뭐 청소하고 뭐 수강생한테 안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체력도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뭐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 시기에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고비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그때 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일단 뭐 세상에 좀 첫발을 내디뎌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원에 계약직 상담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았죠. 일단 뭐 저 자신과 되게 많이 싸워야 됐어요. 나는 그래도 임원인데 내가 여기서 진짜 시간당 정말 최저시급만 받고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저 자신과의 싸움이 되게 우선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창피하더라고요. 명색이 그래도 임원을 했는데 내가 회사를 나와서 정말 보란듯이 정말 잘 나가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껏해야 하는 게 전화 받는 일이라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었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좀 건강을 좀 많이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몸도 좀 움직여야 됐었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도 좀 해야 됐었고, 오히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다시 내가 근본적으로 어떤 뭐 이미지나 명예나 뭐 이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결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많이 기억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어떤 알게 됐던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학원에서 상담직 하는 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가족밖에, 뭐 저희 가족도 디테일하게 제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했고요.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내가 어떻게 5시간, 6시간 알바를 시간당 10,000원 받고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책도 쓰고 나중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채널을 출연을 하면서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네가 정말 그때 그렇게 살았는지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얘기할 수 없었죠. 네. 제가 한 5개월, 6개월, 반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되게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부모님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한 6개월 정도. 한 1년 정도는 부모님 케어만 오로지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되게 편찮으셨고 친정아빠도 굉장히 아파서 그냥 수시로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 가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많게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응급실에 계속 모시고 가야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을 도대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불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케어를 해드려야 되니까 더 병원에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돼서 1년은 거의 제 시기에 부모님만 오로지 케어를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부모님만 케어하고 나니까 제가 또 많이 좀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삶에 이제 나는 없고 내 나머지 시간들을 누군가를 케어하는 거, 물론 부모님 당연히 모시고 돌봐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생활만 하기에는 나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뭐 퇴직하기 전에도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면접에 대해서 좀 많이 자신감도 좀 있었고 실제로 가르쳐 보고 나니까 친구들이 많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면접을 사업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면접 학원을 차리게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해보니까 면접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면접 학원을 잘 운영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 시기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제가 1년 정도 했는데요. 돈을 엄청 까먹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었죠. 근데 제가 너무 섣불리 정말 열정만 가지고 시작을 했구나라는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어요.